글루타치온 어디다 써먹는 거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네. 이게 이제 원래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 제거를 하는 그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결국 뭐 여러 염증도 많이 맞아요.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보충해 주는 게 네, 이제 글루타치온 요 구미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피부 푸석해지고 또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젤리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쏘아 올린 공 메뚜기, 잠자리, 개구리 뭐 이런 거에서 지금 많이 가셨네요. 뭐 전갈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야, 전갈은 솔직히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전갈 안 먹었죠. 우리나라에 전갈 없잖아요. 근데 왜 전갈 드신다고 거짓말하세요. 저는 잠자리 진짜 먹었어요, 옛날에. 메뚜기, 잠자리, 개구리. 그리고 더한 것도 많이 드셨던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렸을 때 많이 드셨죠, 그런 것들. 금시초문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사님 어렸을 때 산에 가서 토끼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토끼 안 잡으셨어요? 네. 토끼 잡아서 구워 먹고 이런 거 안 하셨다고요? 개구리도 어느 안 잡아? 시대에 사신 거예요? 아니 개구리도 안 잡아 드셨어요?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와, 나 정말 너무 억울하네. 이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고급지게 사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와, 희한한데? 제가 초등학교가 1970년도인데 예. 70년도에 그렇게 살았나요? 그러진 않았나요? 와, 넌 너무 이상한데. 개구리도 안 드셨어요? 안 먹었죠. 개구리 잡아서 꼬챙이 그거는 찔러서.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미군 원조 네. 우유하고 빵 이런 거 줬었어요. 아, 옛날에. 네. 미군 원조. 네. 그거는 기억나는데 그거는 우유하고 빵이에요. 우유하고 빵이. 자, 알겠습니다. 와, 이건 남자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미국은 휴장했고 유럽은 열렸습니다. 예. 어땠을까요? 바로 들어가시네요. 네,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미국 휴장이었고요. 외환시장은 좀 열렸었고요. 우리나라가 1,393원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좀 요즘에 있죠. 전반적으로 좀 그런 모양이 좀 나타났고요. 유럽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영국 0.1, 독일 0.57, 프랑스 0.05, 뭐 소폭 상승인데요.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은 아니고 방산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노르웨이에서 100억 파운드 규모의 영국산 군함 주문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떴고요. 이게 사실 어제 우리 시장도 이쪽 관련주들은 상승했습니다. 네. 뭐 군함 또는 잠수함 관련주들은요. 그리고 EU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파병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유럽은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좀 희비가 엇갈렸죠. 알리바바에서 AI 반도체 자체 개발한다는 보도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 위주로 많이 하락을 했죠. 알리바바가 홍콩 시장에서 19% 상승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그러면서 홍콩 항생 지수는 2.15% 올랐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는 0.46% 올랐습니다. 반면에 대만은 0.67% 하락했고 일본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1.24% 하락했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1.3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알리바바의 AI 반도체 개발 보도 후에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1.35% 하락을 해서 3,142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49%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한 2주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난주에도 한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힘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외국인들 매도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잘 버티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계속 나타냈었는데 그것은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기관들도 같이 매도하면서 1.35%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핵심 중심에는 어제 삼성전자가 3% 하락했고 SK하이닉스가 4.8%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반도체 관련된 뉴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좀 반등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후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현물 시장에서도 계속 순매도 하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해서 어제는 뭐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좋았던 쪽은 이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조선 기자재의 이제 방산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 쪽하고요. 로봇 쪽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HJ 중공업 12%, 세진중공업 4%, 하나오션 4%, 하나에어로 3.6%.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식들 보면은 그 로봇주 중에서 좀 작은 주식들이 있었어요. 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총이 작거나 이런 종목들은 어제 뭐 상한가하고 16%, 19% 이런 식으로 로봇주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예전에 그뭐 노란봉투법 때문에 올랐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지난주죠. 네, 근데 보니까 그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들어가 관련된 있습니다.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네. 그걸로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요번에 정책적 수혜조를 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요쪽은 등락폭이 워낙 커요. 사실은. 뭐 오를 때는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또 빠질 때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어제같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고 좀 피해가는 쪽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쭉 보면은 가장 좋은 쪽은 조선 기자재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기존의 방산주 말고요. 네. 방산주 말고 그러니까 군함, 잠수함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주도의 하락을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봐야 되겠죠. 9월 셋째 주입니다. FOMC 회의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월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금리 인하의 시기로 들어간다면, 시대로 들어간다면 네. 금리 인하 수혜는 어디겠냐? 요걸 제일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가 어디냐? 예. 요걸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도 S&P 500은 2% 올랐는데 네. 러셀 2000 지수는 7% 오르고 이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근데 거기에 금리 인하 수혜라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일반적인 생각을 해 봐도 됩니다. 대출이 많은 곳, 부채 많은 것. 대출이 많은 곳, 금리 인하가 되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 네. 부동산, 리츠, 건설 이런 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이 많거나 또는 대출을 가지고 기술 혁신을 하거나 기술 성장하거나 R&D가 많이 들어가는 쪽, 네. 기술 성장주나 헬스케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에 보통 헬스케어가 그렇죠, 가거든요. 그렇죠. 네, 헬스케어. 그리고 네. 중소형주 중에서 성장주.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있었던 곳들, 네. 이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러셀 2000수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주, 헬스케어, 부동산에는 리츠 건설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게 아니냐라고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수급이 더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제조 PMI예요. 그래서 오늘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흠. 우리나라는 시장이 제가 요 자료를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거를 기사로 보면은 이 글자가 보이는데 아무리 확대해서 해도 글자가 너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원래 다 제가 적어왔어요. 거기 핵심만 적어왔는데요. 이 내용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분들, 리서치 센터장이나 자산운용사 대표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좀 내놓은 건데요. 타이틀은 이겁니다. 올해 3,500포인트 정도 가지 않겠냐. 그리고 조선주와 삼성전자가 증시 투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핵심 부분은 좀 이건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면 달러 약세가 되고 원화 강세가 되면 수급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10월까지 자산 소각과 배당금 분리과세를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책 테마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목표 지수와 그리고 어떤 섹터가 좋겠느냐. 그리고 위험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근데 정리는 제가 해왔습니다. 이렇게 두 페이지 걸쳐서 네. 정리했는데 그냥 읽어드려 볼게요. 네. 3,100과 3,200선을 오가며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지수
이번 주는 8주차 되고 있습니다. 2달이에요, 2달. 2달 동안 박스 피해 좀 있습니다. 이번 9월을 지나고 나서 반등하지 않겠냐라고 의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타이핑한 거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가져온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오면 연말까지 3,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 상반기처럼 급등세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달러가 다시 약해지는 국면에 접어들면 비달러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로스윌 자산운용 대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내리면 미국에 집중되어 있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증시세제 개편 논의는 10월 정도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리고 라이프 자산운용 대표께서는 국내 경제는 증시 부양이 절실한 상황이며 하반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코스피 지수도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기다리는 게 뭔지 알겠죠? 두 가지예요, 그냥. 정책. 두 가지.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네.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가 좀 떨어지고 지금보다 그럼 원화 강세가 되고 그럼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지금 외국인들 때문에 못 올라가잖아요. 외국인들 지금 파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좀 접어들 수 있냐면은 미국만 올라가는 미국 예외주의가 느슨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미국 혼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신흥국 증시는 그냥 돈이 그쪽으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네. 신흥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우리 과거에 지금 한 2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정책. 국내 정책.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기다리는 게 그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되면서 신고 지수를 경신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는 어느 쪽이 좋겠냐라는 쪽에 이제 그냥 이건 뭐 제가 쓴 거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조선과 반도체, 바이오, 미용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전통 반도체 부문 업황이 반등할 확률이 높다. 상반기 강세장에서 소외됐던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IT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향후 1, 2년간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큰 방산과 미국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종받는 원전 등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조방원이 이 각자 의견을 제가 여기 이름 칸이 없어 이름을 안 써서 의견이 다 다른 겁니다. 조방원이 하반기까지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반면에 조방원 업종이 하반기에 갈수록 전반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는 낙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주도주 주의를 잃지는 않겠지만 상승 여력은 예전만 못할 것이다. 이걸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IT 쪽에 기대를 한 축에 하고 있고요. 네. 조방원 쪽에서는 방산이나 전력기기 쪽에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방원이 주도주의는 가는 것 같아 그대로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상승 여력은 예전보다 좀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읽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뭐 또 각자 달리 보실 수도 있겠죠. 이 네. 내용을 가지고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몇 분입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전체적인 심리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은 뭐 때문에 언제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오른다면 또는 그렇다면은 누가 끌고 갈 거냐,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 기존의 조방원이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쪽이 나타날 거냐, 기존의 조방원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상승 여력은 조금 상반기보다 그렇게 탄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 중에서 몇몇 방산이나 전력기기나 몇 개들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빨간 글씨로 쓴 거는 변수라고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변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네. 악재들은 뭐냐면 우리 한국 정부의 증시세제 최종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요거요. 세율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을 때
미국의 상황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거 같은 맥락이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그리고 관세 부담에 따른 3분기의 기업 실적이 비용 증가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수니까 체크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흐름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무조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리가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읽어드렸습니다. 네. 근데 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자, 그러면 뭐 이슈들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중국에서 전승절하고 상하이 협력기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담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거 네. 이제 이번 주에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에 올해 약 2.75억 달러 정도의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겠다. 향후 3년간 14억 달러의 대출을 약속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칸이 없어서 밑에 안 썼는데 뭐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는 우리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이겁니다. 중국 주도의 안보 블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또 다시 예전에 왜 아프리카에 뭐 1대1로 이런 거 네,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경제 안보 블록을 위해서 중국이 무상으로 아예 돈을 지원한다고요, 이 회원국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도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기업들, 요거 제가 한 2번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트럼프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현금 수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버라이즌은 자기들이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IR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네. 작년에 법인세를 56억 달러 정도 냈는데 올해 이 중에서 한 15억에서 20억 달러는 절감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들. 루멘 테크놀로지는 약 4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환급 신청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인세 감세 정책도 있지만 또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R&D 자금, 그리고 비용, 그리고 이자 지급 또는 설비 투자 등의 비용을 보통은 몇 년에 걸쳐서 반영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네. 그렇지 않고 그게 들어가면 공장 졌다, 그럼 그게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현금 확보가 더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보도의 뒷 내용들은 뭐냐면 여기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요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네. 거고요. 이 루멘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AI R&D 자금으로 기술 개발에 더 이것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대부분 별 얘기 하고 있지 않은데 자사주 매수도 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주간 또 네. 달리겠네. 미국 시장은 자사주 매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사주 매수額그 보면 진짜 애플이던 네. 요번에 엔비디아가 얼마 발표했죠? 60억 달러였었나? 아마 600억 달러죠. 600억 달러였었나요? 600억 달러요. 어. 600. 그러니까 미국은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없을 때는 자사주로 사가지고 네.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때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2022년도에 주가 빠졌죠.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주가 빠지면서 다른 이슈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젠슨왕 CEO가 APEC 행사에 참석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주 APEC의 의제 중에 경제 발전을 위한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세션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건 확정된 것 같고요. 샘 알트만, 그리고 뭐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또 이슈가 되겠죠. 네. 10월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 기자님이 전해주셨는데 거기 또 저도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파라스 치료 지표가 발표됐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이 작년 동기비 하루가 빠졌다고 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이 뭐 괜찮았다라는 우려보다 괜찮았다는 것보다는 수입이 또 많이 줄었어요. 요거는
유가가 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선두에는 반도체와 자동차와 선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그동안에 쭉 잘해왔던 거 요번에도 잘 해왔고요. 대부분 대아세안 수출로 됩니다. 대만, 네. 싱가포르,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20일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는 유럽의 판매가 좀 늘었고요. 선박 판매가 있었습니다. 미국 수출이 12%가 줄었고 아세안 수출은 11.9%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정책이 미국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네.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 제1 수출 국가는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추월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랬는데 이번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기할 만한 일이다. 네. 이렇게 볼 수 될 것 같고요. 전년 동기비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품목들, 대형 변압기, 자동차, 굴삭기, 반도체, 중대형 변압기, 보톡스, 라면, 피팅 기계 조선에 있는 겁니다. 피팅 기계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요. 전년 동기비 감소 품목, 미용 의료기기, 소형 변압기, 리튬이온 배터리, LCD 패널, 타이어, 튜브, 바이오의약품, 배터리 양극화 물질, 배터리 분리막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요즘에 2차 전지가 저점으로 좀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난주 목요일인가부터 이쪽에 또 쭉 빠지더라고요. 또 빠져. 아. 다시 빠지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뉴스들을 벌써 감안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 뉴스에 의해서 좀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뭐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때 LLF인가가 있었죠. BW 이슈가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때마다 많이 움직이면서 이 수출 지표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 이건 뭐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순간적으로 한 그 일주일 사이에는 네. 그 흐름을 많이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터필러가 역사적 신고가 근처 가다 요즘 좀 밀리더라고요. 저는 요걸 유심히 되게 많이 보거든요. 캐터필러. 예. 왜냐하면 대표적인 제조업의 경기 관련 민감주라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캐터필러. 건설 관련해서. 예, 건설 관련주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요 가이던스를 조정했습니다. 네. 왜 조정했냐? 관세발 비용 부담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 조정 영업이익률이 기존의 가이던스의 하단으로 본다. 그러면서 좀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 영업이익률을 그랬더니 관세발 비용 부담을 기존의 3분기에 4에서 5억 달러 정도, 올해 한 13에서 15억 달러 정도로 봤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3분기에는 한 5에서 6억 달러 높였다는 얘기예요. 올해 한 15억에서 18억 달러로 조정하면서 관세 부담 비용이 느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좀 빠지는 모양이 나타났는데 이게 되게 상징적이고 대표 종목이거든 캐터필러가요. 네. 그리고 다른 데들이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의 장비 투자를 재개한다는 뉴스가 뭐 그동안에 뭐 가능성이 있다 이랬는데 이제 실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2021년도에 투자를 결정을 했고 24년도에 작년에 중단했었는데 올해 테슬라 AI 칩 수주 발표가 있었죠. 네. 이후에 인력 파견은 결정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1차로 가고 11월에 2차로 인력 파견이 되고요. 그리고 4조 원 규모의 장비 발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왜 이 뉴스를 지금 이미 좀 나와 있는 뉴스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나와 있다기보다도 이미 우리 한두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 다시 가져왔냐면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빠지면서 같이 다 빠졌죠. 네. 장비 부품도 같이 빠졌거든요. 만약에 그쪽에서 투자를 하고 싶거나 갖고 있거나 해서 이쪽에서 투자하실 분은 요걸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거.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상승한 종목들 있죠. 네. 걔들이 지금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걔들은 이후에 이익이 늘거나 이게 수주가 있을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전체 업종이 빠진다고 같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들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관련주도 요즘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데나이브스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애플 요번에 아이폰 17 출시하면서 뭐 요번에 에어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요 기대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 출시와 함께 AI 강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는 게 애플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서 자체적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M&A로 반전을 꾀하지 않을까.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인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왜 외부 거 퍼플렉시티든 뭐 제미나이든 이런 거를 왜 안 했는지는 알죠. 애플이. 애플 자체의 내부 보안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애플이. 애플 AI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AI 기능은 외부 걸 쓰든지 아니면 외부 클라우드에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네. 근데 애플은 여태까지 다 애플 앱을 보세요. 지네 안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애플은 다 안에서 그걸 계속 했던 거예요. 내부 보안, 안전 이런 걸 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플이 늦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아무튼 애플은 이번에 이제 또 신작 발표를 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들은 또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뉴스는요. 우리 보면은 경제연구원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네. 현대경제연구원인데 현대경제연구원 말고 뭐 LG도 있고 삼성도 다 있잖아요. 네. 경제연구원 보고서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네. 비판적이고 네. 비판적이고 그리고 내용을 좀 읽어 보면은 좀 추상적인 내용이 많죠. 그렇죠. 제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되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얼마, 네. 뭐 숫자로 얼마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보면서 상당히 치명적이다, 걱정스럽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30년 잠재 성장률이 한국의 잠재성률이 1%대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보고서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림은 이겁니다. 그 뭐예요? 우리 2000년 초에 4.7%였어요. 4.7%. 지금 하면 2%대거든요. 네. 이게 1.6%까지 내려갔다가 1%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으로 진입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 전반기에 4.7%였는데 지금은 한 1.6%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1%로 하락 전망된다. 왜 그랬냐?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 라는 거고요. 이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건데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이미 성장한 국가들은 저성장으로 대부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미국도 그렇고 중국 보세요. 네. 중국이 옛날에 GDP 성장률 8% 깨지면은 큰일 났거든요. 중국 망한다 그랬었어요. 네. 8% 깨지면 그때 그걸 뭐라 그러죠? 바오 그랬는데. 예. 바오. 뭐라고 그랬는데? 뭐 바우치 바우. 아니 바우. 뭐 정확하게 잘 기억 안 중국어를 나요. 몰라서 네. 그랬는데 지금 5%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도 저성장에 있는 거고 네. 다 저성장 국면으로 이미 한 바퀴 한 번 크게 성장한 국가들은 저성장으로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아프리카에 1대1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고성장으로 갈 수 있는 국가가 전 지구상에 얼마나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진짜 우리 지금 그런 용어 안 쓰지만 네. 개발도상국 이런 데나 있는 거고 대부분 저성장 국면에 갔기 때문에 그 저성장을 성장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전쟁 후에 종전 이후에 재건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막 이렇게 이 순서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벌써 지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구경제로 다시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그런 미국과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구경제를 다시 살려서 다시 성장을 높일 수 있느냐의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건 지금 제 말씀입니다. 이분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분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식시장에서 생각해 네. 볼 때 그렇게 본다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린 주식 투자자들은 그쪽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우리는 사실은 구경제도 거의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구경제에서는 또는 이제 최첨단 경제에서는 미국이 자기네들 혼자 다 하겠다고 막 가고 있고 그 중국 쫓아오고 이러고 있는 이제 구간에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진짜 힘들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주변에 보면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세계 주요국의 공급망을 자국 공급 사슬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다. 이것도 이유라는 거예요. 이거 미국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수출 주도로 계속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시장 질서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흥국이 추격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저도 쭉 읽어드렸지만 그리고 경제연구원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박사님들이 했지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그렇게 끄떡끄떡 거리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이 내용들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국가에서도 정책이 나오고 산업 정책이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제넘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나오면 거기를 추종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시장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대충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뭐 아침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그 톰리 네. 미국에서 또 이더리움 투자 그리고 미국의 주도 투자와 관련된 지금 뭐 세미나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토크 콘서트죠. 토크 네. 콘서트. 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뭐 무료로 가시는데 대신 저 노쇼 방지를 위해서 아마 예약금이 있고 그 10,000원은 아마 현장에 참여하시면 바로 취소해서 환급되는 걸로 네.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자, 톰리 무료 콘서트 신청하는 거 저희 링크 여기 이렇게 채팅창에 넣어드렸으니까요. 네.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